안녕하세요. 책을 정리해주는 남자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상호간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로 넓게 뻗어져 있는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기술의 교류가 서로 쉽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남북으로 이루어진 아프리카 대륙이나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종자의 확장이나 그 다음에 가축 사육 등의 전파가 좀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이 좀 더 더디게 있었습니다. 기술을 먼저 선점한 유럽인들은 총과 새로 무장을 하여 이러한 아프리카나 아메리칸을 침공을 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갖고 있던 균도 제 3세기 지역에서 전염병을 창궐하게 하여 그들이 결국 몰락시키게 됩니다. 유럽인들이 세계를 제패한 건 그들이 우수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갖고 있던 지리적 환경이 경제적 혹은 기술적 차등에 부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관계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술 개발에 매우 중요한 인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 책을 읽으면서 카이스트 정하운 교수님이 써주신 구글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즉 모든 것은 관계에 즉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자가 강조했던 몇 가지 사례를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폴리네시아 섬의 두 부족의 싸움입니다. 폴리네시아 섬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쪽에 있는 어떤 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섬을 관찰한다는 것은 아주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인류학적으로 발전이 되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곳에 수렵 생활을 하던 모우리족이 있었습니다. 권력은 분산되어 있었고요. 그냥 과일을 먹거나 혹은 사냥을 하거나 이러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다른 섬에서는 농경 생활을 하던 마우리족이 있었습니다. 권력은 추장에게 집권되어 있었고요. 인구 밀도도 제법 높았습니다. 이러한 마우리족은 수렵 생활을 하던 모우리족을 침공하게 됩니다. 식량을 약탈하게 되고요. 식인을 하고 살인을 하고 게다가 식인까지 하게 됩니다. 마오리족이 아주 쉽게 모리족을 침탈했던 것이죠. 두 번째 사례로는 잉카 문명이 창궐을 하고 있을 때 아타월파는 8만 대군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8만 대군이요. 적지 않습니다. 근데 스페인에서 피사로는 168명의 168명의 군을 이끌고 이러한 잉카 문명의 8만 대군과 대적을 하여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은 스페인군의 승리로 나타납니다. 수천 명의 잉카 군인들이 죽게 되고요. 168명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아주 쉽게 잉카 문명을 제압을 합니다. 바로 그들이 갖고 있던 말, 쇠, 갑옷, 총 등이 이러한 잉카 문명을 쉽게 제압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아메리카를 대륙을 침공을 하면서 새로 유럽인들이 도입됐던 전염병이 창궐했던 것도 그 잉카 문명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이 쉽게 멸망하게 됐던 이유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자가 총, 균, 쇠를 이 책의 타이틀로 잡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술 발전을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쉽게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남북 아메리카는 64km의 파나마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죠. 아주 단절되어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혹은 기술 전파가 되기가 어렵게 된 지리적 구조입니다. 게다가 중앙아메리카는 북아메리카의 멕시코 사막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파나마 단절, 그 다음에 멕시코 그 사막 지역으로 단절, 기술 발전 혹은 종자의 확장 자체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바퀴살을 예를 들어 볼까요? 바퀴 모양은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바퀴 살이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레 바퀴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남북 아메리카의 경우는 바퀴가 그냥 덩어리 모양이 되어 있는 아주 구시대적인 바퀴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유럽이 기술이 발전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 바퀴살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어딘가에서는요, 그게 좀 더 쉽게 서로 관계가 돼요. 상호 간에 교류가 되어 바퀴살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됐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남북 지역에서는 그것들이 어딘가에서 발전이 됐을지라도 서로 교류가 안 돼서 더 이상의 기술 발전이 없었던 것이죠. 일본의 경우를 또 다른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년대 일본은 포르투갈을 통해서 총이라는 기술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사무라이 문화가 일본 전역에 있었을 것이고요. 왜 총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더 알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총포 사용의 위력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총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여 동아시아 제패에 이 총 무기를 활용하게 됩니다. 1500년대에 총을 도입했다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임진왜란이 1500년대 후반에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 임진왜란 때 포르투갈이 총을 사용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활발히 교류하고 수용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이동 중이거나 혹은 벌써 이동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실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금융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공유를 위해서 혹은 정보를 수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지상파 TV에 의존하지 않고 유튜브 등 1인 크리에이터에 의해서 생성된 정보를 우리는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으로 이런 시대의 흐름을 막는다는 것은 마치 1800년대 후반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적극 관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총균세의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